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3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 정당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죠. 모든 당력을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만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전국, 탄핵 전국, 이거 전부 다 이재명 구속을 면해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고, 무슨 당내에 이 검찰개혁 특위, TF 이런 걸 계속 만들었는데 전부 다 이재명 지키기입니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 꼴이 됐는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판받는 것 중에서 최근에 기소된 것이 있죠. 대북 송금입니다. 대북 송금 혐의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받는 재판 중에서 가장 중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대북 송금 이제 재판이 곧 시작될 텐데, 거기에 대응하는, 또 국회의 힘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일을 지금 또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무슨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죠. 민형배,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데, 충성파, 명목적 충성파들이 오늘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장경태, 민형배가, 서현욱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공소장. 이 공소장을 해서 기소를 하면은 그 공소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쪽은 법원이죠.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설명을 하고, 변호사가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재판인데, 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의 공소장이 가짜다,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서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1심 판결 닷새 만에 이재명을 제3자 뇌물수수, 그렇죠. 아주 중범죄죠. 이걸로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정인 매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이것은 이하영 쪽이 일방적으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술판 벌였다. 검사실에서 술판 벌였다. 그러니까 가짜로 다 밝혀진 내용이죠. 자, 그걸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왜 그것은 공소장이 안 적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의 정인 매수 정황, 안부수에 대해서, 안부수 딸에 대해서 거처를 마련해줬다. 쌍방울에서. 그래서 매수했다. 그런데 안부수는 쌍방울의 오래된 관계자이기 때문에 사회이사도 했고, 그 차원에서 마련해 준 거라는 게 또 이것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들은 왜 공소장에 적지 않고 김성태 진술만 억지로 짜맞추게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느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했네요. 그렇게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을 한 걸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서현욱 검사가 거짓 삼루소설을 완성한 거나 다름없다. 기소장을 그냥 삼루소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또 이재명을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다. 자, 이거는 상권분립도 위반하는 거죠. 입법부에서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을 검찰은 행정부죠. 검찰은 행정부고, 검사가 그러면 이것을 공소를 제기를 했으면은 이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유죄 무죄를 내리는 건데, 이걸 입법부에서
파고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수장이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이 공수 그 고발을 하겠다.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도 위반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건 기소한 검사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죠. 법원에 나가서 이 공소 왜 이렇게 우리가 기소를 했는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이하영이 어떤 관계인지, 이하영이 이미 한 번 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그 부분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죠. 검사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쪽에서 반론을 제기를 하려면은 변호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또 정치화시켜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 개딸들에게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좌표를 찍어주는 셈이죠. 자, 서현욱 검사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준 겁니다. 그럼 개딸이 이제 서현욱 검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또 이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현욱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데 이제 일단 급주기 하는 차원, 급주기. 그래서 공소 유지에 좀 차질을 빚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더 한심한 것이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은 당대표도 아니죠. 당대표 경선에 나가 있죠. 그런데 오로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것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떨어졌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형을 선고를 했고, 1심. 그리고 또 2심, 그리고 또 김성태에게도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화영은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고, 김성태는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내줬고, 북한에. 그리고 이재명은 주범 몸통격이죠. 자, 그러니 이 브로커 역할을 한 이화영, 그리고 돈을 대신 보낸 그 김성태, 전부 다 유죄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재명은 지금 확실한 유죄죠. 확실한 유죄고, 특히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10년 이상 이런 형이 예상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법정에서만 하기로는 벅차니까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워낙 깐깐하고 이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검찰 쪽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검찰 쪽을 공격을 해서 좌표를 찍어주고,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주고,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를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가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라는 데서 장경태, 민형배 이런 사람들이 현직 검사를 뭐 탄핵 발의하고, 4명을 탄핵 발의하고, 뭐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데에 이어서 또 새로운 수법이 등장을 했다. 공수처에 공소장을 현역 검사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는, 자, 그런 기상천외한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